글로비전 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브루타 교육의 핵심은 후츠파 정신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 가장 뛰어난 탁월한 민족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 바로 인덕티브 스타디와 그리고 하브루타 교육을 통한 후츠파 정신을 통해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은 주입식으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 전통적 토라, 그래서 도서관에서 같이 이렇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데, 그래서 도서관은 시끄럽습니다. 교실도 좀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좀 상상하기 어렵죠. 그리고 또 학생들이 책상에는 2명씩 이렇게 마주보고 서로 토론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주보고 앉은 사람들에게 토라 구조를 토론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르침을 뜻하며 구약 성경의 율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좁게는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데, 넓은 의미로서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 전체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컫는데, 오늘날 우리가 토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존재와 행동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전체적인 의미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할 때 마구 손을 흔들며 언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감정을 토로하지 않고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토라 본문을 놓고 서로에게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이를 자신의 삶과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론하는 방식은 뇌를 자극시키는 교육 방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뇌는 자극을 받고 학생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토론하게 되죠. 노력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도 즐기면서 즐거운 방법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면서 교육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이렇게 일컬어지죠. 하브루타는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질문하며 자기 견해를 객관화하고 내면화해서 이를 적용하는 법을 터득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객관화된 것을 배우고 그 안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대부분입니다. 하브루타는 진리나 객관화된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진 주관적인 지식을 다른 사람과 토론해서 또 다른 차원의 창의적인 지식을 토출해내는 교육이죠. 그래서 이 몸에 체득된 하브루타 교육 방법을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직장에서, 사업에서 생활화시키고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과 만남이 축복인데 어떤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위해 만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똑같은 여행을 하고도 사진을 몇 장 보여주면서 몇 마디 하면 더 설명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여행을 다녀와서 책을 쓸 수 있을 만큼 그 경험을 풍성하게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는 사람도 있고, 지루한 시간을 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평소 어떤 가르침을 받고 어떤 배움의 태도와 마음 자세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알려주기보다는 지식을 터득하는 법에 핵심을 두고 교육해야 됩니다. 하브루타가 토라 교육을 위해 유대인 사이에 대중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신명기 6장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 어디서나 강론하라고 말씀하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강론이라는 말은 이 원어를 보면
디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것에 관해 말하라, 말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로 서로 나누라는 뜻이에요.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전도서에 보면은 이 하브루타에 대해서 왜 두 사람이 토론하기를 설명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통 유대인들에게 하브루타는 신명기에서 명령하듯 학교 교육을 넘어서 삶의 모든 부분에 일상적으로 쓰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발견한 모든 시대를 뛰어넘는 이 위대한 교육 방법을 그들은 지금도 실천하고 있어요. 하브루타에서는 경쟁보다는 귀를 기울여 듣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론에는 관용과 화합, 불일치를 위한 개방성,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시키려 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그들의 의견과 반응을 가지고 또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를 거기서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할 때 상대방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으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에 보면은 하나의 칼이 다른 칼을 더 날카롭게 만들듯, 이것은 우리가 토론할 때 내용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토론할 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해석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기 지금 예리한 질문에 명쾌한 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될 것인가. 스승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는 능력을 어려서부터 체질화시키는 교육이 바로 하브루타 교육입니다. 그래서 질문과 토론은 결과에 관계없이 그 과정 자체로 큰 배움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의 유대식 교육 방법에 관한 책과 강연, 그리고 하브루타 교육 학원까지도 생겨났죠. 유대인들은 교육을 점수를 올리려는 수단으로 내세우거나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육 방법을 가르친다고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일상에서 그 교육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지식을 체득하고 체질화시켜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가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브루타는 매우 탁월한 교육 방법이지만 모두를 뛰어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탁월한 교육 방법을 안다고 뛰어난 인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방법만 습득한다고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저변에 흐르는 경험을 몸에 체득해서 습관화시켜서 체질을 바꾸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년대계의 100은 10을 10배수하면 100이 됩니다. 이것은 10에 10을 곱한다는 것은요, 밝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년은 여기 보면 해를 말하죠. 이건 1000년 동안 익은 곡식을 수확하는 것을 말합니다. 큰 대는요, 사람을 위한다는 의미이고, 우리가 셈을 할 때 개는 말씀 언변에 더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백년대계를 풀이하면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100년이 필요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계획이나 백년대계는 단순히 100년의 계획이 아니고 사람을 키우는 원대한 계획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년대계를 적용해야 하는 분야가 바로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이 그만큼 오래 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백년대계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지금 자녀 세대는 120년, 140년을 살아야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 세대를 위한 교육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초고속 교육 시대라고 하지만 1세부터 18세까지 성장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지 학교 교육이나 사업과 직장 생활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생을 좌우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만약 당장 눈에 보이는 학교 성적이나 입시 경쟁을 위한 수단으로 하브루타 교육 방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저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점수를 올리고 등수를 높일 것인지에 맞춘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교육 방법이죠. 이 교육 방법을 돈을 빨리 많이 벌기 위해서,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것도 또 잘못된 교육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브루타에는 점수와 등수, 어떤 학교에서의 서열보다 친구와 소통하며 토론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동시에 상대방을 존중하며 지식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결과가 목적이어서는 올바른 동기를 가질 수 없고 지나친 경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교육 목표가 잘못되고 철학 없이 하브루타를 통해 빠른 결과물을 기대한다면 이런 교육 방법은 아마 하브루타 교육 방법을 잘못 오용하고 혼돈을 주고 오히려 배움에 고통을 주는 또 하나의 교육 방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동안 하브루타 교육을 했던 학생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4가지로 이렇게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많이 해서 시끄럽게 느낀다. 서로 토론하다 보니까 좀 시끄러운 거예요. 두 번째는 수업에 집중이 잘 안 된다. 수업은 조용히 그냥 강의를 듣는 수업을 지금까지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을 토론하고 또 상대방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익숙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웠으면 한다. 이게 뭐냐면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와 짝이 되어 말하는 것 자체가 싫었다. 왜냐하면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면 엉뚱한 주제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브루타는 생생한 토론식이기 때문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수업 방법이 아닙니다. 최첨단 교육공학이나 장비로 이루어지는 교육 방식도 아닙니다. 질문이나 토론은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사회에서 사람들 간의 질문과 토론이 일상이 될 때 하브루타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브루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베르라고 하는데 친구와 짝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짝이 되어서 함께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토론식으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룹은 2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3사람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표현합니다. 둘이 같이 그림을 그리면 그림 하브루타, 둘이 같이 축구를 하면 축구 하브루타, 둘이 같이 책을 읽으면 독서 하브루타, 둘이 같이 수학 공부를 하면 수학 하브루타,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사 한 명이 주도하는 수업이 아닙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주체적으로 그리고 함께 공부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구성원이 4명이면 아빠와 자녀, 엄마와 또 자녀, 이렇게 또 짝을 지어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브루타를 하다 보면 가장 크게 느끼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2사람이 같이 하다 보니 2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나 나눔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토론을 통해서 새롭게 도출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개인의 한계를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2사람이 쉬지 않고 토론하면서 생각하면서 서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다 보면 불가능했던 문제도 거기서 해결점을 찾는 경우가 많이 발견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750만 명 정도 살고 있고요. 전 세계 유대인이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합니다. 한반도 전체 면적의 11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땅입니다. 그들의 평균 지능 지수는 94로 전 세계 45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제 성취평가에서도 이스라엘은 OECD 국가 중에서 30위 정도로 최하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벨상 수상자는 3분의 1 정도 됩니다. 아이비리그 학생의 23%가 유대인입니다. 세계 최고 유명한 대학의 교수진 30%가 유대인입니다. 매년 미국 기부금의 45%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기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40%가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교육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의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브루타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나타나는 어떤 정신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신을 이스라엘에서는 후츠파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서 1년에 1조 원 이상의 특허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 벤처 투자의 30%가 이스라엘로 몰리고 있으며 이스라엘에서는 의대를 졸업하고 창업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후츠파 정신은요, 먼저 도전 정신입니다. 창업이 미국 실업의 벽에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실리콘밸리는 스타트업의 성지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시드, 이 씨앗은, 그 알짜는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이스라엘은 3분의 2가 사막인 물 부족 국가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들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짜내면서 연구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바닷물을 담수화시키는,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그리고 폐수를 재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폐수 재활용 분야의 글로벌 최고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리콘밸리가 스타트업의 성지라고 이렇게 일컬어진다고 그랬는데,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그런 탑 리더들은 다 누굽니까? 다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창업의 온상이라고 하는 그것도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의적인 창업가 정신입니다. 진정한 창업 정신은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800명당 1명이 창업하는 나라입니다. 창업 성공률도 가장 높습니다. 세계 기업 투자자들은 후츠파 정신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식 기반 산업에서 우위를 점령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후츠파라는 말은 무례하다, 뻔뻔하다, 철문피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용기, 도전, 그리고 창의적인 도전 정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후츠파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정신 문화로서 권위자 혹은 권력자에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과감하게 표현하는 용기의 바탕을 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경청하고 잘 배우면서,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리고 잘 모를 때는 언제든지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정신이 바로 후츠파 정신입니다. 인덕티브 교육과 하브루타 교육을 통한 후츠파 정신이 거침없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여 열어가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천하고 경험하여 시대를 열어가는 가장 뛰어난 경영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